가이드는 네이프 포인트부터 손가락 3마디 정도 가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 수평, 원랭스로 가이드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따라가지 않고 뒤로 모다바를 옮겨준다는 느낌으로 수평 커트. 안녕하세요. 라이징 클래스 커트 강사 준영 원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스타일은 시니어들한테는 꼭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되는 고객님의 목선과 사이드 그리고 볼륨의 극대화 그리고 엣지까지 만들어내는 보브 컷 스타일 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머리에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깔끔하게 아래쪽 라인을 먼저 자르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보여드린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후방,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을 나눠주는 작업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고객님의 가마를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마의 앞쪽은 뒤쪽으로 흐르지 않고 뒤쪽은 또 앞쪽으로 디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마를 기준으로 앞쪽 디자인과 뒤쪽 디자인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어의 탑이나 이어 포인트 정도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앞쪽 디자인, 뒤쪽 디자인을 나눠 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쪽부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선 사이드 파팅을 먼저 해서 핀셋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커트를 하실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파팅의 간격과 파팅의 크기가 균일한지 파악을 좀 해주시고 핀셋으로 깔끔하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백부터 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등분 분할 커트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인테리어와 크레스트, 엑스테리어 이렇게 3등분으로 파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나눠주실 때 요령은 사이드에 저희가 파팅을 해놓은 거의 절반 정도를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고 인테리어 존을 수평으로 수평으로 나눠주시고요. 이때 이 파팅한 슬라이스 면이 시술자의 눈에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핀셋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커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바로 다음 크레스트 존. 두상의 가장 넓은 토대가 되는 영역이라서 가장 넓게 자리를 잡고 있고, 자, 크레스트와 엑스테리어 끝 지점, 그 지점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을 크레스트로 연결하시면 편하게 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두상의 존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이렇게 파팅을 정확하게 하시고 커트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레스트까지 파팅 해주시면 되고 바로 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이드라인 설정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고객님의 보브컷 같은 경우에는 백의 볼륨감 그리고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래쪽부터 그레듀에이션 커트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너무 짧아지지 않게 또는 너무 길어지지 않게인데, 그 기준은 저는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걸 추천드리고, 목선이 드러나는 정도의 가이드를 잡았을 때는 네이프 포인트부터 손가락 2개에서 3개 정도 가이드 잡아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목선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너무 로우 그레듀에이션이나 미디움 그레듀에이션보다는 오히려 하이 그레듀에이션을 선택해서 부피를 줄여주는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커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커트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들과 전부 동일하고요. 전부 스퀘어 라인으로 최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이드는 네이프 포인트부터 손가락 3마디 정도 가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잡아주시고 조, 수평, 원랭스로 가이드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따라가지 않고 뒤로 모다바를 옮겨준다는 느낌으로 수평 커트. 가운데 스퀘어 라인으로 랭스 커트 진행해 주시고 왼쪽부터 똑같은 방향 스퀘어 라인 잡아주시고 동일하게 랭스로 가이드라인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양쪽의 밸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너무 섬세하게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오른쪽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가이드라인 먼저 체크해서 커트 해주시고요. 이어서 그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커트를 해주시고 양쪽의 밸런스만 비주얼 체크를 해주시고, 네, 방금 첫 설명과 마찬가지로 아래쪽부터 그레듀에이션 커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바로 그레듀에이션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하이 그레듀에이션인 75도의 베이스로 아래쪽에 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생각한 75도의 각도로, 로우나 미디움의 베이스가 나오지 않도록 75도를 만들어 주시고, 아래쪽 가이드를 체크해 주시고 그대로 수평을 유지해서 그레듀에이션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따라가지 않고 바깥쪽 면까지 그대로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꼼꼼히 진행해 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꼼꼼히 빗질해서 같은 방법으로 수평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뿌리부터 빗질해서 아래쪽 베이스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운데의 높이와 사이드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낮아지는 웨이트 라인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때 내가 전대각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두상의 흐름 때문에 전대각으로 커트가 되시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존의 그레듀에이션 커트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후의 방법은 바로 크레스트로 넘어가 주시고요. 제 커트의 장점은 움직이지 않고 커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굳이 고객의 중심부에서 이동하지 않고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크레스트도 마찬가지 내가 커트를 할 수 있는 만큼 센터에서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자, 아래쪽 가이드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 75도를 기준으로 아래쪽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를 해줍니다. 이때 아래쪽 75도에 위에 75도가 맞물려서 만나지는 고정 디자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래쪽 라인에 커트선을 맞춰서 수평 똑같이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사이드부터 내가 자를 수 있는 만큼 75도를 아래쪽 가이드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대로 수평을 유지해서 커트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바깥쪽에 있는 모발을 살짝 당겨오듯이 빗질해서 수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수평을 만들어서 75도를 유지해서 수평 커트 해주시고요. 반대쪽 같은 방법으로 모다발을 중앙 쪽으로 펼치듯 가져오시고 75도를 유지합니다. 네, 끝까지 놓지 않고 평행을 유지합니다. 평행을 유지해서 끝까지 포인트 유지하시고 수평으로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제 요령은 이제 뿌리 쪽 빗질을 좌우로 움직이듯이 해서 가지런하게 모발을 만들면 아래쪽 그레듀에이션이 흐름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가지런해집니다. 바로 웨이트 라인과 안쪽으로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는 A라인 형태의 웨이트 라인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선으로 빗질을 해서 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수평만 잘 유지를 해도, 이렇게 사선으로 빗질을 해도 전부 균일하게 커트선이 맞다는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사선으로 커트를 하기보다 평행으로 먼저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나중에 사선 커트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크레스트 커트가 전부 이렇게 종료가 되면 바로 사이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라인을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바로 크레스트의 연장선인 사이드까지 커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사이드까지 균일하게 파팅을 해주시면 이때 너무 길게 나온 아랫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희가 75도 커트를 했기 때문에 사이드도 동일하게 75도 커트를 하겠습니다. 75도로 베이스 잡아주시고 가이드라인 체크해 주시고 수평으로, 이때 앞쪽으로 약간 길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쪽 사이드까지 자기 자리로 그대로 스퀘어 라인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커트가 마무리되면 뒤쪽과 사이드가 연결되는 중간 지점의 코너를 자연스럽게 체크하겠습니다. 이때 각도는
같은 커트 각도인 75도를 유지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커트가 끝나시면 좌우로 빗질해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흐르는 라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반대쪽 이어서 커트 이어나가겠습니다. 바로 반대쪽 사이드도 같은 위치에서 사이드 파팅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대로 아래쪽 체크 각도는 직전에 커트했던 각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75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대로 수평으로 앞쪽이 약간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스퀘어 라인 75도 유지해서 앞쪽으로 모발이 길어지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코너 지점 75도로 체크해서 양쪽 밸런스 체크 들어가시면 이제 인테리어 커트 들어가시면 바로 보브 커트 질감 처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밸런스 체크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보브 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심자분들이나 항상 같은 커트 시술 레시피를 가지고 계시던 선생님들이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얼만큼 내가 높이를 설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얼만큼 앞으로 내가 머리를 빼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할 커트를 하시면 또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존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존 커트를 하실 때 마찬가지 앞쪽과 뒤쪽을 나눠준 부분을 정확하게 또 구분을 해주시고요. 커트는 뒤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움직임이 많고 볼륨에 대한 그런 공간감이나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아래쪽 디자인과 이 인테리어 존의 디자인이 잘 맞물려서 예쁘게 움직일 건지 그런 각도를 좀 체크해 주시고 아래쪽과 마찬가지 같은 각도인 75도 각도를 유지해서 얹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쪽 가이드를 자르지 않으시고 그대로 인테리어의 부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합니다. 이때 문베이스 아니고요. 뒤에 서서 그대로 스퀘어 라인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뒤로 가지고 오시는 느낌 스퀘어 커트 놓지 않고 그대로 스퀘어 끝까지 가십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기장의 3분의 1 지점까지 웨이트 라인이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바로 사이드 파팅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바로 사이드 진행하겠습니다. 모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핀셋으로 투 파팅 연장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마찬가지 뒤쪽의 가이드와 아래쪽 가이드를 1에서 1.5cm대로 잡아주시고 아래쪽 가이드에 맞춰서 똑같은 스퀘어의 방법으로 75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네, 수평하게 유지해서 다른 모다발들이 같은 위치에서 커트가 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앞쪽에 있는 모발 뒤로 가볍게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스퀘어 네, 만들어주시고 중간에 코너 부분 75도로 만들어서 가볍게 코너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커트가 끝나면 빗질을 통해서 밸런스나 분위기가 잘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인테리어 아래쪽 가이드를 주시해서 같은 각도 균일하게 스퀘어로 커트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앞쪽도 뒤쪽으로 가볍게 가지고 온다는 느낌 놓치는 거 없이 가볍게 스퀘어 라인 가지고 오시고 중간에 코너 발생한 부분 75도로 뒤쪽과 맞춰서 커트 이어나가 주시면 백의 볼륨의 위치에서부터 사이드의 앞쪽으로 점점 흐르는 느낌까지 한 번에 분위기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반대쪽까지 반대쪽 같은 분위기 같은 섹션 유지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커트됐던 부분과 아래쪽 커트됐던 부분에 75도의 각도 네, 유지해 주시고 아래쪽 스퀘어 라인 가져가 주시고
앞쪽에 있는 모발 뒤쪽으로 가볍게 당겨보시고 75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간 지점 저희가 75도로 커트를 했던 부분 가이드 체크 커트 들어가 주시고요. 빗질해서 비주얼 체크. 항상 내가 커트가 끝날 때마다 내가 자른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눈으로 항상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아래쪽 같은 분위기 같은 각도로 75도 수평으로 커트합니다.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수평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코너에 있는 부분 저희가 75도로 커트하기 때문에 코너에 있는 부분을 75도로 같은 방법으로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때 커트가 끝나시면 전부 방사선 빗질을 통해서 자기 자리로 모발을 전부 돌려 보내주시고, 귀에 꽂히는 부분과 아닌 부분 그리고 웨이트 라인을 체크하시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체크해 주시면 바로 프린지 커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프린지를 커트를 들어가실 건데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커트 방식과 마찬가지로 백에 있는 볼륨의 높이 체크해 주시고, 그 볼륨의 높이와 내가 만든 프린지의 높이가 잘 어울릴 것인가, 그걸 가장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선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에 꼽는 스타일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스타일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너무 많은 레이어를 집어넣기보단 흐름이나 볼륨에 포인트를 집중해서 커트해 주시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커트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마의 크기만큼 올라가 주시고 눈썹의 끝 포인트까지, 네, 프린지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고 반대쪽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삼각형의 크기를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바로 이제 커트를 이어 나가시는데, 이때 저희가 인테리어 커트했던 각도 그대로 커트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백에 있는 볼륨의 위치와 내가 지금 현재 자를 커트의 위치가 잘 어울리는지 진행을 먼저 보시고, 오늘 앞머리는 고객님의 턱선 정도에 위치한 앞머리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턱선 정도에서 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가이드 커트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스퀘어 라인으로, 전방에서 스퀘어 잡아주시고, 이때 마찬가지 인테리어 커트를 저희가 75도 진행했기 때문에 앞쪽도 마찬가지 양쪽에 짧아진 부분을 기준으로 75도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가운데가 많이 커트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짧고 양쪽으로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자연스럽게 모발이 흐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각도 유지해서, 네, 끝까지 커트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라인이 흐르는 커트가 완성이 됩니다. 네, 가운데 부분 가이드 만들어 주시고, 백에 있는 부분 사이드부터 내가 자를 수 있는 만큼 슬라이스 해주시고, 똑같이 커트를 했던 각도 75도 각도가 되겠죠. 75도 각도에서 커트할 게 없을 때까지만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없으면 종료해 주시고 반대편 자를 게 없을 때까지만 15도를 유지해서 커트. 그래서 앞쪽 가이드 유지하신 채로 75도 각도 유지하신 채로 자를 게 없을 때까지. 네. 이게 어차피 짧은 커트이기 때문에 자를 게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당겨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커트가 전부 끝나면 가마를 중심으로 내추럴 폴 방사선으로 빗질을 해서 고객님의 모발이 커트된 자리로 돌려 보내주시면서 안쪽으로 모발이 자연스럽게 말릴 수 있도록 손빗질해서 밸런스나 디자인 라인을 체크합니다. 체크가 전부 완료됐으면 앞전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존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로 코너를 체크하시게 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잡을 수 있는 만큼
코너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바로 앞쪽과 뒤쪽을 나눠준 그 부분도 베이스 레이어로 코너만 체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드라이 하시고 질감 처리, 그리고 마지막 디테일링, 리파인 커트 하시면 커트는 종료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 기준에서 빠른 시술, 그리고 정확한 시술을 해드리는 시스템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로 해서 커트를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돼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 말리고 질감 처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앞쪽부터 질감 처리를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눈에 보이는 프린지 라인부터 질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질감 처리를 하시기 전엔 핀셋을 꽂아서 내 커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앞쪽은 항상 쓸어 넘기거나 귀 뒤로 넘어가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너무 넓거나 너무 무거우면 안 예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연출해 보겠습니다. 네, 수평보다 조금 더 가볍게 연출할 거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 더 들어서 끝으로 질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각도를 들어서 질감 체크. 네, 그래서 앞쪽을 가볍게 연출해 주시고, 반대쪽 마찬가지 약간 각도를 들어서 틴닝 가위로 선을 가볍게, 네, 연출해서 얼굴이 약간 비칠 수 있는 정도로, 실루엣이 얼굴을 약간 비칠 수 있는 정도로 커트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앞쪽 질감 처리를 마무리하시면 사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브 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귀에 꽂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귀에 꽂아지는 이 이어링 라인의 질감 처리를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 귀에 꽂아지는 라인의 질감이 귀보다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게, 귀보다 위로 올라가면 꽂혔을 때 너무 점핑되거나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귀보다 아랫부분에 충분히 질감을 넣어서 가볍게 연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귀의 뒷부분, 이어 백 포인트 부분도 원래 내가 커트를 했던 각도 부분으로 충분히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볍게 연출이 되면 바로 다음 섹션 진행해 주시고, 네, 수평으로 동일하게. 네, 무조건 가볍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벼움과 무거움이 좀 공존할 수 있도록 질감 처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같은 커트를 했던 각도로 질감도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여기 귀에 꽂아보거나 손으로 만져보면서 질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 인테리어 부분은 슬라이싱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틴닝은 빼놓고 크레스트와 엑스테리어만 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바로 동일한 방법으로 귀에 꽂아야 되기 때문에 꽂히는 부분의 길이를 체크하시고 그 아래쪽으로 충분히 질감 처리해 주시고, 부족하면 한 번 더 이어 백 포인트 같은 각도로, 네, 질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 칸 더 인테리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틴닝 가위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각도는 최초에 커트를 했던 각도로 수평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틴닝 가위가 얼만큼 잘리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분들은 조금 쉽게 커트를 하실 수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몇 프로인지 얼만큼 잘리는지 체크를 하셔야 속도를 늘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백포인트까지 이어서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언더존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이 오버를 살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연출하기보다는 그냥 끝 질감이 날렵하게 목선을 감싸준다는 느낌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 끝에 질감 처리를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프리핸드로 지금처럼 진행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손으로 잡히면 잡아서, 안 되면 홈 컨트롤 하셔서 끝선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 크레스트는 무게를 너무 잃지 않도록 끝에 질감 위주로 만들어줍니다. 질감 처리 위주로 끝선에 이때 인테리어 측정까지 커트를 질감 위주로. 네, 질감 위주로 티닝 가위 진행해서 끝선이 자연스럽게 고루 섞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질감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베이스를 빨리 끝낸 만큼 질감 처리에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시면 디자인 퀄리티를 훨씬 많이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에 질감 처리가 끝나면 겉단에 질감이 필요한 부분에 질감 처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테리어존은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리고 뭉친 부분, 그리고 공간이 생겨야 되는 부분을 선정하셔서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짧은 머리에 볼륨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럼 최초에 선생님들께서 선택했던 각도보다 조금 더 들어서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가볍게 연출이 되실 거고요. 다음 고운 살로 빗질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서 질감 처리. 다음 눈에 보이는 부분 질감 처리. 앞쪽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포인팅 커트도 적절히 조화롭게 사용해서 질감 처리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질감 처리 하실 때도 이 질감 처리의 베이스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조금 수축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싱 가위의 각도, 그리고 이 패널의 각도를 항상 주의하시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앞쪽까지 필요한 부분에 포인트 커트.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감 처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고객님에게 이제 피니쉬, 볼륨 드라이. 이게 볼륨 드라이 귀에 꽂을 수 있게 라인, 엣지 드라이 해드리고, 뿌리 쪽 볼륨 드라이 해드리고, 마지막에 리파인을 통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라이 하고 리파인 커트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질감 처리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곡선을 집어넣은 드라이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리파이닝 커트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에 리파이닝 커트를 통해서 디자인의 플러스 요소를 더 추가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율,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비율과 이제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끄럽게 리파인 커트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항상 드라이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게 말라 있을 때, 고정됐을 때 길이가 이제 최종 기장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리파이닝 커트를 해주시면 되고, 리파이닝 커트는 다른 곳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아웃라인, 매끄럽지 못한 아웃라인을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이드에 보이는 리어 라인과 백이 연결되는 이 라인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나의 선으로 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각 커트를 저희가 했지만 리파이닝 커트는 후대각으로 마무리하는 디자인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차가 만들어진 부분, 이 부분을 매끄럽게 빗으로 가지런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위의 끝 지점,
끝 지점으로 이렇게 초핑 한다는 초핑 커트라고 하는데, 뒤쪽부터 기장을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자르지 마시고 조금씩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서 커트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네, 반대쪽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동일한 방법으로, 네, 뒤쪽과 앞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후대각의 베이스를 약간 집어넣어서 디자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선이 하나로 합쳐지면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형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파인 커트를 해주신 다음에 이게 선이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볍게 질감 처리를 섬세하게 조금 더 진행해 주시면 더 훌륭한 리파인 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라인은 섬세하게, 앞쪽도 고객님의 디자인 그리고 베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아웃라인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아웃라인에 마지막으로 질감 처리 가볍게 하고 피니시 드라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만들어 주시고, 반대편 동일한 위치에 아웃라인도 가볍게. 이 목선과 귀 뒤에 이 라인이 실제로 고객님들이 눈으로 가장 잘 보이고 손으로 가장 많이 만지는 시각 디자인 라인이라서 이 부분에 너무 뭉침이 있거나 디자인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삭제해 주시거나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커트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리파인 커트를 마무리 하시면 이제 고객님 귀에 꽂아서 이어링 포인트 만들어 보시고, 얼굴 쪽 밸런스, 앞쪽 엣지 전부 체크해 주시고, 비율 만들어 보시고, 이제 뿌리 쪽 볼륨 그리고 얼굴 쪽 웨이브 집어 넣으시면 전체적으로 커트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파인 커트까지 전부 진행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류도 교정하고 블로우 드라이도 해놓은 상태라서 좀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실제로 살롱 워크를 하실 때는 고객님들이 드라이도 하기 싫어하시고 집에서 이제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 레시피를 꼭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추천 레시피는 부분 시술 그리고 전체 시술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는데, 제일 좋은 건 뿌리펌을 동반한 볼륨 매직 해주시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다운펌과 볼륨 매직, 이런 시술을 동반해서 같이 커트만 해서 고객님이 가시는 것보다 시술의 만족도나 완성도를 높이는 시술을 같이 추천해서 커트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브 스타일은 고객님의 이제 두상 그리고 넥라인 그리고 얼굴형에 가장 이제 적합한 라인을 찾아서 커트를 해줘야 되는 커트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외우는 식으로 커트를 진행하기보다 이렇게 구역별로 정해진 레시피대로 시스템대로 이렇게 커트를 하시다 보면 정말 다양하게 많은 스타일들을 스스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커트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도해드리는 그 7가지 모든 스타일 안에 이렇게 미디엄 보브 그리고 베리 쇼트까지 전부 들어있고요. 이 보브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취향에 맞게 20대부터 이제 시니어층까지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게 한쪽이 길게 빠지는 어시메트릭 스타일까지 중간에 같이 지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교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커트가 마무리됐고요. 이 교육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국 어느 선생님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이제 저희 플랫폼 통해서 이제 가입해 주시거나 신청해 주시면 교육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라이즈 클래스 커트 강사 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